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측을 하나 내놨어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예상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설 것이다. 1, 2주 내로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런 또 예언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아니 저도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아 그래요? 가능하냐 그렇게 막 물어봤는데 예. 본인은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다음 주에 예. 김기현 당대표가 저 당대표 그만둘게요.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은 당원당규상 현재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됩니다. 예. 그럼 윤재옥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꾸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최고위원 역할을 하니까 지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원희룡 장관을 할 거냐, 한동훈 장관을 할 거냐. 비대위원으로. 네, 비대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네,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예요.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을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서 새로운 비대위원회 체제를 꾸리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얘기인데 점점 뭐 한동훈 장관 최근 행보를 보면 정치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조금 묘하기는 해요. 한동훈 장관이 뭐 이제 다른 일정 때문이긴 했지만 어쨌든 대구도 가고 또 이제 아내의 어떤 이제 봉사활동도 이제 사진. 주목을 끌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게 비대위원장까지 갈 것이냐를 두고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보에 대해서 진위는 저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준석 대표 특유의 화법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를 먼저 미리 얘기를 해서 약간 기밀을 빠지게 하는 나도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래봐야 지금 혁신의 핵심을 도달하지 못한다. 이 메시지를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내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을 좀 견제하는 거예요? 꼭 견제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국정 기조를 바꿔라라는 쟁점이 더 핵심이고 이준석 대표 본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돋보이게 하는 거죠. 뭐 꼭 한동훈 장관 뭐 꼭 견제한다기보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심의 생각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윤심이 이제 뭐 권성동, 장제원부터 한동훈까지 이렇게 걸쳐서 늘 갈대와 같으셔서 이제 예측하기가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주요하게 검토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러면 너무 빨리 뭐랄까 차기 예비 대선 주자를 낙점하는 효과, 레임덕의 효과가 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당무에 대통령께서 개입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그 지점이 가장 고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띄우기 이전에 한동훈 장관을 칭찬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그걸 보자마자 좀 느꼈던 게 이준석 급지하는 복권이다. 이준석 대표가 욕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요? 저는 쎄하더라고요. 왜요? 왜 한동훈을 왜 갑자기 칭찬을 할까?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호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의도로 칭찬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뛰어난 인물이니까 빨리 정치권에 나가라라고 계속 이준석 대표가 종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순한 칭찬이라고 보지 않았고. 근데 종용을 왜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김준호 변호사님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제거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야 인기가 없지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수 진영에서는 누가 뭐래도 대선 1위 주자거든요.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보수 진영만 놓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1위예요. 항상 1위예요. 되게 압도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총선에서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정치판으로 계속
들이미는 것 같은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니까 그렇죠. 가시권에 그 불확실성들을 자기 가시권에 둔다 이런 분석이네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약간 그런 거에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정치는 들어왔어요. 예전에 이제 기시감이 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막 정치하려고 할 때 대구지검 방문해서 옛날에 막 사람들 막 꽃다발도 막 이랬잖아요. 한동훈 장관 똑같아요. 대구 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핑계 댔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막 꽃다발도 벗고 사람들 막 셀카도 찍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진을 너무 많이 요청해서 뭐 기차표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러면 하더라고요. 장관들이 행사 갈 때는 그렇게 셀카 찍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서 딱 행사 연설하고 그냥 오면 되거든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옛날 그랬잖아요. 대구지검 방문 가가지고 대구가 제가 있었고 이번에도 가니까 한동훈 장관도 아유 저 대구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2번 가고 이준석 대표도 대구 가고 한동훈 장관도 대구 가고 왜 대구 가겠어요? 대구가 어쨌든 보수의 본사니까 가는 거예요. 정치권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비대위원장이냐 저는 약간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총선을 이끄는 거예요. 예. 공천하고 이거는 사실은 한동훈 장관 본인 선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야 의원들이 막 도와주고 이러니까 대선을 치렀지만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너무 경험이 없다. 그렇죠. 본인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나 김한길 쪽이 더 가능성이 많은 게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많이 해봤어. 정치도 오래됐고. 근데 선거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과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들이 충돌해요. 그걸 조절할 수 있겠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하는 거는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근데 공천이나 이 과정은 아무리 결론을 내려도 또 딴 데서 딴 얘기 나오고 또 딴 데서 딴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견제. 네. 아니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뭐 좀 너무 먼 얘기라고 하더라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죠. 그건 거의 이제 온 것 같아요. 이 정도 행보를 한 거면 이제 거의 그거는 이제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명백해진 것 같고. 아닙니다. 아까 국민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네. 아니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후임 장관에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인사 검증도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TV조선에서 계속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할 거다라는 보도를 단독으로 계속 내오고 있고 부인도 뭐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저희가 그동안 정치권에서 봐왔던 것처럼 이거는 정치를 하려고 계속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진은정 변호사 사진은 아니 이거 그냥 다 같이 가서 찍힌 사진이지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이거를 사진을 냈겠냐 국무위원으로서 공무위원 배우자로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올해 초에는 안 하고 작년 연말에는 안 하고 시기가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거는 띄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기자들한테 뿌렸다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딱 맞춰서 기자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사진도 찍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 봉사활동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의도적인 뭐 이렇게 연출이거나 이게 아니면 우리 순수 봉사활동이니까 기자님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하면 돼요. 근데 와서 찍을 때 몰래 찍을 수는 없잖아요. 딱 포커스 맞춰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냥 대충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딱 집중해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본인은 막 사진 찍히는 거를 준비한 것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뭐 머리 스타일도 좀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연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뿌렸냐 안 뿌렸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성희 말씀처럼 하필이면 이 시점에 기자들한테 이게 딱 공개되고 언론에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시점은 그렇고 지역이 또 대구에 집중됐잖아요. 대구에 뭐 이제 뭐 정책부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일로 해서 이제 갔는데 대구 시민 존경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게요.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대구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를 시킨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배지를 달아줄까? 비례대표 달아줄까? 아니면 수도권에 의미 있는 지역으로 내보낼까? 아니면 수도권에 안정적인 곳으로 내보낼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지금 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그러고 이준석이 대구에 출마하려고 할 수도 있구나. 그 대항마로 대구 지역 민심을 확보를 하고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이 대구 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그럼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은연중에 또 한동훈 전 장관을 견제를 하고 벌써 두 사람의 뭐 약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이게 될 것 같고요. 또한 보수우파에서 정치하고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대구 경북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그런 것도 좀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민주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정치 입문 어떤 소식이요? 반가워요? 아니면 그래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뭐 아니 이런 뭐 나오면 느낌이에요? 땡큐죠. 왜냐면 이분이 뭐 민주당 아니 뭐 얘기하는 것마다 반박하잖아요. 엊그제 그 부인 사진 나왔을 때도 굳이 내가 보기엔 반박할 필요 없는데 장문의 개인 입장문을 내 가지고 이거 의도적으로 뿌린 거 아닙니다. 얘기한들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이거 어쨌든 연출이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통해. 예를 들어서 수사할 때는 본인만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언행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고 그럴 때마다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지금 장 소장님이 대구 나갈 거야 그랬으면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구 나갈 거야 그러면은 대구 안 나갈 건데요?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뭐 민주당에서 논평으로 대구 나갈 거면 빨리 출마 선언해라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역할하고 정치 역할은 다른데 이분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뭘 보여준 적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그만 흠집 내요, 좀. 윤석열의 뭐 잘 따르는 아바타 정도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서 대구 저는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준석 견제용으로. 근데 이준석하고 만약에 한동훈이 붙었다. 예를 들어 언론이나 방송에서 붙어서 대한민국에 이준석하고 말싸움하거나 이거 해가지고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좀 관전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재밌을 것 제가 보기에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한 번 토론하면 끝날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냥 상대방 말에 대해서 약간 비틀거나 이러면서 해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말을 만들어내요. 살찐 고양이 뭐 윤핵과 만들어내면서 그걸로 계속 그 프레임을 짜버려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그 특유의 화법이 있잖아요. 그거 잽이 안 돼요. 여기는 10년 동안 방송에서 갈고 닦은 거고 여기는 그냥 자기 얘기를 그냥 언론에서 받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그 딱 이 언론 환경에 노출돼서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반기문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완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신당 들어가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인 체급이 다른 국회의원들보다도 안 되는데 언론에서 많이 띄워준 거잖아요. 그동안 좋은 것만 많이 틀어줬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 혼자 방송 나와서 이걸로 당대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신당 얘기가 아시겠지만 모든 언론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1% 오늘은 몇 프로입니까? 다 물어봐요.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오늘은 몇 프로예요? 누구 만났어요? 다 물어보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거의 현근택 변호사님 거의 이준석 지지선언 수준이신데 거의 이거. 나한테 카톡 보냈더라고. 저기 지지선언 수준인데. 구글 폰 보냈더라고. 아니 오늘 그 페이스북에 올린 그 URL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저희 정치인사 측에 아예 현근택 영입이라고 달아가지고 또 보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글 폼에 들어오라고 나한테 카톡 보냈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저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현근택 변호사님이 일방적으로 저 한동훈을 폄하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근택 변호사님과 한번 공개적인 토론회 하고 싶습니다. 대구 나옵니까?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릴 것 같아서 한동훈 장관 아니고요. 출마 검토한다는 건 비대위원장 카드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긴밀하게 다음 주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요.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요. 민주당에서 원래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한동훈 장관. 약간 이제 전략적인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키워주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탄핵하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나가고 싶어서 꿀뚝 같은데 탄핵한다 그러면 탄핵시키려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정치 출마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건데 굳이 뭐 건들 필요 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치형으로 들어와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검사 범죄 대응 TF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김용민 단장은 탄핵 가능성을 여전히 시사를 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관심 없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살아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불신 살아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물론 뭐 입장 정리하라 그러는데 당이라는 게 원래 하나로 쫙 정리되면 공산당이죠. 그게 하자는 사람 말자는 사람 의견이 있으면 원래 처음에 검사 탄핵도 김용민 의원이 제일 먼저 제기했을 때는 그렇게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공감대 형성되면서 된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하기 나름에 달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은 실제로는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탄핵에 관심 없다는 그 분들은 아마 거의 탄핵에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굴뚝 같겠죠.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근데 뭐 법률 위반이나 여러모로 따져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을 거라고 보고 뭐 탄핵
하는 것이 한동훈 장관 지금 뭐 출마설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또 키워주면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이 키웠던 그 트라우마가 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긴 한데 마음은 굴뚝 같을 겁니다. 아유 저걸 어떻게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는 관계없이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느냐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대구에 출마하지 말고 서울에 어디 뭐 약간 험지나 아니면 뭐 약간 뭐 마용성 이런 데 출마해서 1대1로 한번 붙어보세요. 그게 더 낫죠. 예. 뭐 대구에 가서 그냥 하면은 비례대표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대구는 그냥 공천하면 당선되는 데인데. 약간 비겁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해서 전국 선거를 하려면 경험이 없으니 대구나 비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얘한테 애매한 정도의 지역구에 나오실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러니까 대구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아 그냥 배지 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칭찬 안 받고 배지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비례 가든가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유리한 개항에 거기는 정치 개항에 나오라 하세요. 그러면 개항에. 아니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비판 많이. 아니 개항에서 그럼 1대1로 붙어보시라고. 대구에서 1대1은 어때요? 대구에서 1대1. 대구에서만 안 되잖아. 안동 개항은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구에서 한동훈 이준석이 대구에서 붙게 하고 그냥 저희는 꿀잼으로 팝콘 가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궁금했던 게 지난주에 왜 현 변호사님이 이 여당에 대한 카운터파트가 이준석 전 대표가 되면서 민주당 점유율을 좀 빼앗겼다고 하셨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에 나가면 민주당이 점유율 좀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 좀 있어요? 아니,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서울에 나와야 된다니까. 서울 수도권에 나와야 그게 붙어요. 민주당하고 붙는 거고 그러니까 대구에 나오면 이준석하고 붙는 거잖아요. 근데 대구에서는 사실은 그냥 당선되는 지역이잖아요. 의석이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일 어려운 데는 수도권이고 수도권에서 의석을 늘려야만이 지금부터 의석을 늘릴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해야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급이 커지는 것이지 그냥 좋은 데 가서 공천받고 의원 된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출마 여부가 내년 총선에 중요한 관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긍정적인 호기심과 관심이 될지 아니면은 지지층에서만 와 한동훈 장관 나왔구나 이렇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면밀히 따져봐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했어. 중도층이 와 국민의힘 지지해야지. 과연 이럴까? 한번 두고 보시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해봤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